예, 조국혁신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정춘생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출연하고 나갈 때 싶었습니다. 네. 장윤미 의원이 아주 반갑게 인사하던데 네네. 서로 잘 아세요? 네, 잘합니다. 예. 장윤미 의원이 아니라 장윤미 변호사. 변호사, 네네. 고향이 제주도시더라고요. 제주도 맞습니다. 예. 과수원집 딸입니다. 그러면은 그 극조생 귤 예. 이렇게 보면 네. 금방 아시겠네요. 네, 원래 네. 색깔이 좀 이렇게 푸르댕댕한 게 많이 있습니까? 아, 우리가 어릴 때는 그 귤이 후수 과일이 아니고요. 다 익으면 땄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이런 상태에서 계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약간 푸른기가 있어도 달게 예. 단 과일로 많이 품종 계량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 그쪽에서도 맛있습니다. 과수원 집단님이시면은 네네. 어렸을 때 귤밭에서 사셨겠군요. 맞습니다. 예, 겨울에는 거의 밥 대신 귤로 배를 채웠습니다. 귤 보면 반갑고 그러시겠네요. 너무 좋아하죠. 아직도 가장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되게 뭐 성함 가지고 얘기하는 건 실례가 됩니다만 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네. 같아요. 정춘자 생자. 네. 생일이 봄이세요?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봄춘자 날생자 날씨 쓰시- 맞습니다. 네. 봄에 태어나셨군요. 네. 제주도의 봄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다. 유채꽃이 피어 있고 예, 벚꽃도 많이 만개하면 엄청 예쁜 섬입니다. 예. 예. 혹시 성함에 얽힌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습니까? 어릴 때 많이 놀림을 받았어요. 아. 예, 이름이 저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고 아버지한테 많이 항의를 했었거든요. 왜 이름이 춘생이냐, 너무 촌스럽다, 친구들이 놀린다, 이름 바꿔달라, 계속 데모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라고 나서 보니까 그 이름이 오히려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다. 네. 굉장히 큰 장점이더라고요. 좋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저는 그래 내가 봄에 태어났으니까 항상 인생을 언제나 봄날처럼 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굉장히 또 이름에 대해서도 애착이 가고요. 그런 것처럼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뛰자. 이런 다짐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봄날, 민생의 봄날.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 좋습니다. 네.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정치 오래 하셨는데 근데 그동안에 쭉 민주당에 계셨잖아요. 정치 오래 했던 건 아니고요. 예. 당직자로 일을 했었죠. 그게 당직자로 계시면 정치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쨌든 뭐 특정 계파에 줄을 서거나 아니면 특정 지도부에 뭐 잘보 이런 게 아니라 국회에 보좌관이 있고 또 정부에 공무원이 있다면 정당에는 당직자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실무 역할을 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고요. 그것을 정치라고 하기에는 좀 예, 그런 것 같고 제가 직접적으로 정치를 시작한 거는 2022년 예. 그때부터고 우리 민주당하고 연을 맺게 된 거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러니까요. 97년도에 그때 대선이 있었을 때 우리 대학 지도 교수께서 야 같이 캠프 들어가서 일을 하자.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누구세요? 아 황태영 교수님이시라고 그때 그 당시 이제 헌법학자? 아니요, 지금 정치학자신데 예. 그 당시 이제 지역주의, 예. 그러니까 지역 패권에 맞서서 예. 지역 연합론 이론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 DJP 연합 과정에서 논리를 만들어내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은 아무리 그 콘텐츠도 훌륭하고 정치도 훌륭하지만 지역 연합 없이는 정말 당선될 수 없는 구도이다. 우리나라 정치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 이론을 굉장히 강하게 설파를 하셨고 그 논리로 해서 DJP 연합으로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고 뭐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큰 논리적 기반을 마련을 네네. 해주신 분이죠. 네. 그 교수님이 같이 가서 좀 자원봉사 하자 해서 예. 처음에는 이제 교수님 따라서 같이 일을 하다가 98년도에 이제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이 되고 나서 당직적 공채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응시를 해서 운 좋게 돼서 그때부터 98년도 5월 달부터 당직자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시작을 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고 새천년민주당 또 여당에서 재창당하는 일이 있었고 예. 또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큰 또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정당 개혁 관련해서 엄청난 투쟁들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정치 개혁의 그 입장을 많이 따라서 했기 때문에 탈당을 해서 열린우리당 창당하는 멤버를 함께 했었고 예. 그러셨군요. 네네. 그래서 2021년까지는 쭉 당직자로 쭉 일을 해왔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21년 6월 1일부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여성가족 비서관으로 일을 했고 문재인 정부의 이제
끝난 것 동시에 저도 이제 당직자 생활은 실무 당직자로서의 생활은 끝내고 그 이후에는 그럼 나의 정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며 해오던 과정이었죠. 예.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뼈가 굵으셨는데 네네네. 국회의원은 조국 신당에서 네네.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가시게 된 이유는 네.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정책 전문위원들을 오래 했었고 국회에서 원내 행정기획실장을 하면서 원내에 있을 때는 테러 방지법에 맞선 이제 필리버스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치개혁 입법 그리고 사법개혁 입법할 때 그 패스트트랙 정국 그 과정에서 핵심 당직자였어요. 그것을 기획하고 책임져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만큼 이제 민주당이 해왔던 정책, 정치적 가치, 지향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건 그대로 갖고 있고 다만 올해 초 그러니까 제가 강서구청장의 출마를 결심하고 일을 했었던 것도 정보를 알고 계셨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약간 큰 좌절과 시련도 있었고요. 하지만 나의 인생은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 모아지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2024년 초에 조국 대표님이 이제 정치를 선언하고 창당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그 마음이 갔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였고 무엇보다 내가 원내행정기획실장 할 때 조국 대표님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지명했을 때 인사청문회를 같이 준비했죠. 당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논리로 어떻게 이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같이 하고 이런 신뢰관계나 믿음 이런 게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른 건 아니고 조국혁신당을 창당을 하면서 진짜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조기정수 열심히 뛰겠다. 그런 선언들이 굉장히 저의 심장을 때렸어요. 제 마음을 울렸고 나이 50이 넘어서 심장을 떨게 하거나 설레게 하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저의 심장이 굉장히 뛰었고 저의 마음이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게 뭐 다른 정당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앞에서 싸우겠다는 정당인데 더 늦기 전에 나도 이거 해보자 해서 제가 먼저 노크를 했고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막 높았을 때도 아니고요. 내가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감하고 싶다. 이런 결심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었던 민주정부의 가치, 노무현 정부를 만들었던 그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던 그 모든 정책과 가치 이런 부분은 다 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갖고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도 같이 계셨고. 네네네. 시간은 겹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말미에 갔기 때문에. 네. 근데 네. 이렇게 말씀을 정말 유려하게 잘하시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방송사 같은 데서 패널로 와달라고 요청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별로 근데 안 하셨잖아요. 그게 어쨌든 그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는 그게 이제 방송사에서 얘기하는 네임드 예, 그것을 아마 많이 충족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또 적극적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안 했었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은 뭐 출연 요청 오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 조국혁신당의 정책과 그리고 이제 내용들 그리고 사회권 선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또 의무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 출연하면 아니 요청이 오면 거의 다 응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민주당에서 뼈가 굵어서 네네.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데 요즘에 보궐선거 지금 네.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기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 보면 네. 이렇게 소속 팀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친정 팀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네. 삼성 출신이 기아에 와가지고 막 잘하다가 삼성하고 다시 붙을 때 네네네. 홈팬들하고 또 원정팀 팬들하고 또 네네. 기분도 묘하고. 네네네. 정 의원님도 좀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민주당 지금 후보를 상대로 나는 조국혁신당 의원이니까 막 조국혁신당 지지해달라고 그렇게 네네. 하고 그럴 텐데 네네. 그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약간 묘하긴 하지만 정당인으로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조국혁신당에 몸을 담고 있고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의원인데 당연히 우리 후보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 게 맞지. 민주당도 좋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주로 그래서 어느 쪽에 요즘에 많이 가 계세요? 지금은 그 국감 때문에 많이는 못 갔지만 가능한 한 휴일이나 주말 이럴 때는 영광, 제가 담당이 또 영광이어서 아. 예, 영광하고 곡성도 예.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지금 금정은 단일화됐고 네, 맞습니다. 강화는요? 강화는 그 민주당 후보가 나오시고 우리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 후보를 밀어줬고. 내진 않았고요. 예. 그 거기는 이제 언제든지 지난번 단일화 합의 성사하고 발표를 하면서 강화 역시도 민주당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가서 민주당의 후보를 위해서 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금정 역시도 단일화하는 과정에 약간 그 티격태격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다 아시겠지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는 각각 자기의 정당에 유리하게끔 협상을 하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은 다 묻어두고 이제는 이제 단일화 후보로 우리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얼마든지 조국 대표의 지원 유시나 이런 부분은 민주당과 협의해서 날짜를 잡고 할 생각입니다. 네. 좋지요. 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고 이제 네. 조국 혁신당을 바라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네. 지금은 저렇게 하는데 나중에 네. 대선 때 혹시라도 붙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네. 대선 때 후보가 갈라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조국 혁신당도 확실하게 그런 생각은 갖고 네. 있습니까? 그 대표님이 그거를 여러 번 천명하셨어요. 예.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신장식 의원이 원래 정의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정의당을 탈당하게 된 배경도 그 단일화 과정에서의 그런 과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았었기 때문에 탈당해서 또 조국 혁신당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제가 지금 많이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지지자들끼리 싸우는 모습 그리고 일부 지도부가 각 상대당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모습을 안 좋은 발언들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금정구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이거는 윤석열 심판으로 가는 저는 핵심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한 번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던 적이 없었던. 다만 2018년도에 유일하게 한 번 이겼었는데 구청장 선거에서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 흐름의 연속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던 시기 아닙니까? 2018년도가. 그런 배경에서 한 번 딱 당선된 거 외에는 다 국민의힘이 이겼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여론조사를 하면 또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일화 했을 때의 여론조사도 그 일부 여론조사 한 거를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이런 데는 확실히 우리가 뭉쳐서 확실하게 당선시켜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 추진력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굉장히 각 당에서 좀 주의를 시키고 우리는 한 몸이 돼서 싸우자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호남은 곡성과 영광은 그냥 일당이 하는 것보다 몇 개의 정당이 누가 더 좋은 정책을 내세우느냐, 누가 더 자질이 더 있냐, 누가 더 좋은 인물인가를 놓고 경쟁을 해야 호남의 경쟁력, 잠재력도 커진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출마를 했는데 이거 갖고도 왜 남의 땅에 가서 넘보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당이라는 존재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존재감을 인정을 받고 정당은 사람은 밥을 먹어야 또 살듯이 정당은 또 출마를 통해서 해야 또 정당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은 출마하고 어느 지역은 애초부터 출마 안 시키고 어떤 지역은 단일화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최대한 저희들은 민주당과 함께 가는 전략 속에서 나온 전술인 거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가 정어리 TV 예. 있으니까 정어리가 북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 냉장 시설이나 이런 보관 시설이 별로 없을 때 정어리를 이제 잡으면 한국까지 오기까지 한국이 아니고 한국 굉장히 정어리들이 거의 죽은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거리가 머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살아서 오는 정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어느 한 어부가 가지고 오는 정어리는 살아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법을 얘기해달라 그러는데 얘기를 안 해요. 본인의 어쨌든 그게 영업비밀이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비법을 알았는데 그 정어리가 들어있는 수조에
매기가 있었던 거예요. 매기는 정어리의 천적이거든요. 그럼 다 죽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어리 매기한테 먹혀서 죽기 전에 정어리들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니면서 본인의 경쟁 능력을 엄청 키운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왔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조국혁신당은 호남의 매기가 되겠다. 그래서 호남에서 정말 이 매기 효과를 내서 보다 많은 정치인, 보다 좋은 정치인으로 호남을 더 잠재력을 키우겠다. 이런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끊임없이 깨어있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메기는 민물고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정어리는 바다 물고기고. 네. 근데 메기가 어떻게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메기 아니고 다른 생선 아닐까요? 메기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거기서 유리한 게 메기 효과거든요. 그렇군요. 예, 또 하나 배웠습니다. 네. 그 위에 달고 계신 배지는 조국혁신당 배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왜 국회의원 배지 안 다셨어요? 국회에 들어갈 때는 상임위 들어갈 때는 하지만 가능한 한 저는 조국혁신당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 조국혁신당 배지는 달고 다닙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지금 이제 국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의원님은 행안이시죠? 네. 지금 가장 큰 관심이 이제 김건희 관련된 건데 네. 21g인가? 네. 거기 갈 때도 같이 가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 건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건물은 이제 보니까 이 성수동 그 카페 거리 굉장히 위치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건물은 좀 약간 소박합니다. 작은 업체이고. 예. 근데 소박한 건 좋은데 문이 다 잠겨 있어서 안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진작에 튀었죠. 왜 뭐 잘못한 거 있대요? 잘못한 거 있으니까 튀었겠죠. 뭘 잘못했을까요? 근데 21g을 보면 어쨌든 그 관저라는 게 대통령 관저라는 게 정부의 그 대통령실의 주장처럼 국가보안시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국가보안시설이라고 하면서 관저 증축하는 그 공사에는 무자격 업체들을 다 한 거예요. 그것도 봤더니 김건희 여사와 다 연관된 업체들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1g과의 어쨌든 계약 과정에서의 자료, 그리고 이것을 발주하고 감독하고 감리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행안부와의 자료, 왔다 갔다 했던 자료, 이메일 자료, 이런 자료를 국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안 줘요. 그래서 그 자료를 들어봐야지 우리가 그거 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자료를 하나도 안 줍니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시설의 이유예요. 근데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아요. 국가보안시설이면 누구보다도 정말 실력이 검증되고 믿고 맡길 만한 업체를 정말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다는 업체, 그것도 조그만 디자인 업체이기 때문에 증축 공사는 할 수가 없어요. 예. 불법입니다. 근데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감사 결과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게 다 알아요. 누가 추천해서 왔는지. 근데 감사 결과서에서는 그런 거 안 담깁니다. 얼마나 공무원들이 힘들었을까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 행안부 공무원은 국회에서 이제 출석을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왔겠습니까? 시켰겠죠. 튀어라. 나오지 말라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야당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 그분들을 아예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국감 도중에 중지하고 행안위를 다시 열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출석하게끔 했는데 또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설 건 아니고요. 25일 날 종합국감이 있기 때문에 그날 또 증인 채택을 해서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채택을 해서 그날 출석 요구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갈 거고요. 21g 업체에 대해서는 그때 현장을 방문하고 하면서 동해명령장을 들고 가서 얘기를 할 때, 백브리핑 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권은 유한하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이후에 정권이 끝났을 때 어쩌면 더 엄혹한 여론의 심판, 더 엄혹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회로 출석해서 증언대에 서라. 뭐 이런 요청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말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공사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할 것 아니에요. 네. 다른 데는 해봤으니까. 네. 그러면 야 이거 너 줄게 해. 그래도 그건 우리가 못하는 공사니까 다른 데 맡기시고 우리는 그냥 다른 거 주세요 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주변에 이제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이제 비즈니스 공동체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공동체. 서로 이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서로 돈 같이 벌게 하고 이런 거 같은데 이번에도 불법
그 관저 관련해서 보면 정말 김건희 여사들 그 인맥들의 진짜 돈벌이 터? 예, 윤석열 정부가 그 인연들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적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돈벌이 터? 아니면 뭐 자리를 뭐 한 자리 가는 그 기회를 보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공사 구분이 없다. 모든 게 사적 인연으로 다 처리되고 있다. 버섯도 먹는 버섯 있고 독버섯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거나 먹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먹을 때는 모르죠. 예뻐서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독버섯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달콤하고 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막 출범할 때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 못 하면서 막 했을 텐데 물론 드러나지 않겠지? 비밀이 지켜지겠지 하지만 아시겠지만 우리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비밀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진다. 근데 관저공사 했던 그 21g 대표는 도망가고 없지만 네네. 그때 뭐 담당했던 비서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나중에 그 비서관이 누군가가 김오진 추천을 받았는데 뭐 기억이 안 난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 사람이 김대남이라고요? 김오진? 예. 김오준. 아까 그 사람 네네네. 증인으로 채택해서 좀 물어보면은 되지 안 않나요? 오죠. 증인 채택했는데 안 오지 않습니까? 동행명령 발부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래서 21g에 대해서 이제 그 집중을 해서 동행명령 발표했고요. 앞으로 행감도 종합국감도 있고 아니면 법사위도 있고 다른 또 특히 이 부분은 운영에서 운영이죠. 운영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우리는 그 행안이고 행안부가 그 공사의 발주와 감독과 감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증인을 채택을 했던 거고요. 그 김호준 비서관이 그 사람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아마 증인 채택하고 진행되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도 참 어떻게 말을 해도 맞습니다. 그 좀 먹히는 말을 해야지. 추천을 누가 확인을 했는데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그게 말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나지만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예, 다 알지만 얘기할 수 없다. 당초에 막 그 21g 대표 얘기 나오고 그랬을 때 왜 봉하마을 갈 때 뒤에 검정옷 입고 뭐 교수인가 하는 여자 있었잖아요. 네, 김건희 네, 네. 뒤에 서 있던. 네네네. 그 사람이 21g 대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21g 대표는 김태영, 예. 이승만 뭐 두 분, 남자분 두 분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김태영 대표의 또 배우자가 또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제 알아봤더니 그 이름이 나올 때 이제 김X영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그 김건희 뒤에 서 있던 검정옷 입은 여자 이름도 김X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인가 보다 같은 사람 했는데 아닌가. 그거는 아닌 것 아직 같더라고요. 그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 예. 그것과 관련해서 또 막 제보도 막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보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올 것 같지만 아직 서슬퍼런 지금 윤석열 그 정권의 아주 중간밖에 안 왔기 때문에 서슬퍼런 검찰공화국이라는 거 얼마든지 국민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고 네 편 내 편이 확실하기 때문에 같은 편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하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밑보인다 그러면 언제든지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고 구속될 수도 있고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야당에는 제보가 없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가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와서 제보를 하거나 이런 거는 많이 안 보입니다. 행안위의 또 다른 큰 이슈는 어떤 겁니까? 내일 선관위 네. 선관위에 대한 또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명태균, 김영선 공천개입. 또 강혜경 씨 예. 관련해서 공천개입 관련돼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 관련해서도 국감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입니다. 근데 선관위 사무총장인가? 네네. 윤석열 동기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도 검사 출신인가요? 판사 출신? 아마 검사 아니면 판사 출신. 그러면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 네네. 아예 무슨 지금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네네.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또 딱 선을 그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법을 배운 분들이 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법꾸라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기술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이제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
처음으로 들이댄 논리가 뭡니까?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경제 공동체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 영총 관계인 김건희 여사는 그냥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 개입을 했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직접 했든 저는 공천 개입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증언과 자료들이 계속 앞으로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다. 또 그 강혜경 씨라는 분이 모 유튜브 채널 나와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도 이제 앞서서 어쨌든 열심히 싸우겠다 이런 다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후속 기사들이. 그런데 일단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지금 또 나오겠다고 했다가 네.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안위에서도 그 증인 채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는 행안위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행안위는 아니지만 법사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나가는 것도 본인들한테 굉장히 힘든 고통이죠. 예. 그래서 하나의 상임위를 선택해서 하는 전략을 쓴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이 정권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저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더라도 여기에서 실질적인 판결을 어떻게 낼지 이 부분도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다만 헌법재판소도 정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이 정기국회의 모든 국정감사와 이런 과정에서 막 드러내고 하면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그 여론을 눈치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가능한 한 빨리 끌어내려고 새로운 예. 사회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탄핵 추진위원회가 있죠. 네네네. 거기에서 뭘 맡고 계십니까? 저는 원래는 없었는데 중간에 이제 들어간 공천개입 관련된 나오면서 공천개입 관련된 맞는 TF 팀장으로 예, 맡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행안이고 또 선관위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예, 지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공천개입 관련해서 지금 명태균 씨 얘기가 막 나오고 네. 완전히 본인 말로 디비진다라고 하는데 네. 어찌됐든 명태균 씨를 통해서 뭔가 디비질 것 같기는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예.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현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고소 고발. 압수수색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명태균에 대해서는 안 하잖아요. 꼼짝도 못 하잖아요. 꼼짝 못 하잖아요. 하라고 그래도. 근데 이제 만난 적 없다 모르는 사람들 이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만나지 않았다. 자주 만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났다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수차례 만났고 곧 저도 이제 3억 7천 그 내역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내일 선관위 때 저는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네네 그 내역 어느 언론사와 언제 했고 이때 보면 제가 알기로는 검찰총장 시절부터 쭉 해왔던 내역들이 있습니다. 시기를 보면. 네. 그래서 그거를 청구서를 들고 끝나고 갔던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가. 아크로비스타에 만약에 돈 받으러 갔는데 공천으로 다시 바꿔 온 거죠. 돈 대신에. 정계 진출 선언하기 전에 네. 검찰총장 시절에 네. 국가공무원법입니다. 명태균을 만나서 여론조사 뭐 이렇게 사주가 전문이니까 네네네. 해서 하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는데요. 공무원은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으로도 걸 수가 있어요. 예. 그때 만약에 알았다면 탄핵 사유죠. 그 당시에. 그렇죠. 예. 어때요?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 명태균 씨가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것 같아 보입니까? 나를 죽이면 다 같이 죽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뭘 가지고 있길래?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여론조사도 그거. 예, 여론조사도 어쨌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했던 거고. 네. 그리고 그 전에 했다고 했을 때는 이제 공무원인데 정치 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면 안 되는데 계속 누군가로부터 여론조사를 그냥 공짜로 받고 브리핑 받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선 때는 대선 이후에도 합니다. 공표된 여론조사도 있고 그리고 다가와서는 1일부터 8일까지 직전 8일까지도 계속 심층 조사를 해요. 근데 이게 선거 비용에 안 잡힙니다. 불법이거든요. 이거 한 거는 다 잡혀야 되거든요. 신고를 해야 되고 보존받아야 되고 정당 이거는 모르게 비밀리에 했다는 거잖아요. 선거 비용에도 안 잡히고 이 부분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알기 때문에 예. 나를 건드리면 너희들도 같이 죽어. 그러니까 고발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를 조국혁신당에서 이렇게 좀 확실히 잡아가지고 네네. 다 좀 들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헤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굳이 조국혁신당 가서 이런 걸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보니까 어젠가요? 저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페이스북에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병사는 앞에서 창을 싸울 들지 수 않는다. 없다. 뭐 싸울 수 없다. 뭐 상을 들고 나가 싸울 예. 수 없다. 그 얘기는 내가 많이 배고파. 나를 보호해줘. 그런 뜻으로 뭐 이런 썼을까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거 혹시 그 페이스북에 쓴 글 보셨어요? 아니 제가 누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거기 보면 배가 고픈이라고 안 썼어요. 배 고분 병사 네, 이렇게 고분. 썼어요. 그래서 오타. 고픈의 오탄지 아니면 또 무슨 뭐 다른 뜻이 있는지 뭔가 막 이 사람은 자기를 이상하게 묘사하는 걸 좋아하니까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 오타가 맞군요. 나중에 수정했군요. 네. 근데 또 배고픈을 배고픈이라고 썼어요. 아이고 참 이분도 좀 특이해요. 특이해요. 네네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지요. 네네. 지금 이제 교육감 선거도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근데 우리 정 의원님이 KBS 토론회를 아주 맹비난하셨다고요. 네네. 저 그것 때문에 보수단체한테 고발당했습니다. 왜요? 아니 뭐 정당인이 그리고 특정 정당의 그 국회의원이 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데 개입했다고 고발당했는데 그건 맞지 않고요. 말이 안 되죠. 그 법조항은 그런 겁니다. 이제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지지를 하거나 반대를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한 거지 그 규정이. 그 규정을 갖고 저를 고발했는데 그런 법적은 그렇게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비판했던 거는 KBS와 선관위를 함께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여론조사가 이제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쿠키뉴스도 했고 CBS도 했더라고요. 대표님 보기에 여기 다 언론사잖아요. 예. 언론사에서 의뢰해서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근식 후보가 1등하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 1등하는 후보는 빼고 이 2등하는 조전혁 후보만 초청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토론회를 해야 되는데 한 분밖에 못 오니까 대담 형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비판받아 마땅하게 네, 그게 네, 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게 예.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현행 법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건 핑계고요. 그 규칙을 고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그 규칙에서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조사한 그 여론조사 그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 언론기관을 그 규칙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공영방송, 종편, 그리고 뉴스 전문 보도 채널, 그리고 전국 일간지 이렇게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CBS 쿠키뉴스 이런 게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기관을 이렇게 한정 짓지 말고 선관위에 이제 신고를 하려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조사인지 그 심사를 받고 올리잖아요. 공표하잖아요. 그 공표로 인정된 조사 중에서 평균 5% 이상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 토론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걸 그 이유라고 그쪽에서 네, KBS가 네. 그리고 특히 입장을 한번 선관위는 바꿔서 맞습니다. 저쪽에 무슨 조전혁 후보가 그런 네네. 그런 상황이라면 네. 그런 논리를 내세우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같이 했겠죠, 토론회를. 네. 그래서 너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KBS 출신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민주당에서 뼈가 굵을 때 저는 KBS에서 밥을 먹었는데 네네. 요즘에 하는 거 보면은 네. 정말 그 분노를 넘어서 요즘 허탈할 지경입니다. 아주. 그 정권의 홍보 방송이 되었죠. 예. 저는 그래서 KBS 뉴스도 아무것도 안 봅니다. 아니 옛날부터 KBS가 말만 공영방송이고 네네. 정권 비위를 맞추는데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무너지는데도 한계가 있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가. 맞습니다. 참, 예.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그런 거 좀 바로 좀 세우려면 빨리 정리할 것 좀 정리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하는 탄축 역할이 굉장히 예. 클 것 같고요. 하나하나 이제 마일리지들을 쌓고 그 탄핵 소추에 탄핵 소추안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의원들이 준비한 거를 또 하나씩 만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내일 있을 선관위 국감에서
그 여론조사 하는 거하고 이제 공천 개입하는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파헤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 추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를 네, 해 네.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뵈니까 참 좋네요. 아유, 자주 저도 나와 굉장히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불러주십시오. 열심히. 고맙습니다. 예. 예. 팬입니다. 아이고.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그 앞에 고향 귤 가지고 가십시오. 네, 맛있게 네, 드시고요. 네. 감사히 잘 고맙습니다. 먹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